몬테네그로 검찰이 구금 30일 동안 위조 여권 사건으로 기소한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의 신병 인도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송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40년 동안 신생 창업기업에 자금을 조달해왔던 파산한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이 중소은행인 퍼스트 시티즌스에 인수됐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감이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경찰에 출석해 12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유 씨는 이번 일로 많은 사람에게 실망을 끼쳤고 잘못된 늪에 빠졌다며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법의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놓고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맞붙었습니다. 낙마한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의 인사검증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과거사나 독도 문제 등에 대한 기술에서 퇴행적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져 향후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인 니미츠함을 필두로 한 항모 강습단이 오늘 부산 입항에 앞서 어제 우리 해군과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 항모의 입항은 6개월 만으로 어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를 송환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권 씨를 붙잡은 몬테네그로 당국이 여권 위조 등 형사 사건을 먼저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인데다 어차피 중형이 확실시된 권 씨도 송환을 피하기 위한 법적 다툼을 치열하게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권도형 테라폼 랩스 대표는 몬테네그로 입장에선 중범죄를 저지른 현행범입니다.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으로 출국하려다 붙잡혔고 수화물에서 벨기에 위조 여권도 나왔습니다. 여권 위조는 몬테네그로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권 씨는 또 출입국 기록 없이 몬테네그로에 입국한 것으로 드러나 형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권 씨를 쫓고 있던 우리나라와 미국, 싱가포르 이외에 몬테네그로도 형사 관할권이 생긴 겁니다. 이에 따라 몬테네그로 검찰은 권 씨를 재판에 넘기지도 않고 다른 나라에 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로 투자자에게 50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피해를 입힌 권 씨는 우리나라와 미국, 싱가포르도 쫓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몬테네그로의 사법 처리를 지켜보는 것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어 보입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지난 24일 권 씨와 측근 한모 씨에 대해 30일간의 구금 연장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권 씨는 현지에서 변호인을 통해 법원의 구금 연장 결정에 불복하고 항소할 예정입니다. 권 씨는 또 송환 절차가 시작되면 몬테네그로의 신병 인도 결정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해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어디를 가도 중형이 확실한 만큼 최대한 송환을 피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만 20만 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의 바람과 달리 권 씨의 실제 송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YTN 이상수입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 불안을 촉발한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이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중소은행인 퍼스트 시티즌스는 실리콘밸리 은행의 모든 예금과 대출을 인수하고 72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165억 달러의 할인가로 매수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실리콘밸리 은행 17개 지점은 퍼스트 시티즌스 지점으로 이름을 바꿔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인수 소식에 퍼스트 시티즌스 주가는 물론이고 최근 부진하던 지역 은행들의 주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효력 자체는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처음으로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직접 출석한 만큼 헌재 판단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더 뜨거웠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한동훈 장관과 국민의힘 이에 맞선 민주당의 신경전은
법사위 시작 전부터 불붙었습니다. 민주당은 헌재 결정에 책임지고 물러나라며 한 장관을 거듭 압박했지만 염치란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이게 사전적 의미의 염치입니다. 염치가 있으면 물러나야 합니다. 한 장관은 자신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더라도 피하지 않겠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탄핵에는 각하 결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로 민주당이 저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게 된다면 저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한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공방은 헌재 결정 이후 후속 대응을 둘러싼 기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상당 부분 복원시킨 시행령을 철회하라고 압박하자 검찰청법과 어쨌건 형사소송법이 지금 이제 유효로 확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 법의 취지를 존중해서 시행령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을 거론하며 이번 결정의 편파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내려진 결정이 과연 정당하자 이제 그런 문제인데요. 5명의 재판관들이 똘똘 뭉쳐서 결국은 무효 확인에 대해서 다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관련 사안은 여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민주당이 법무부의 인사검증 실패를 추궁하며 한 장관을 몰아세우자 처음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 때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 아닙니까? 국민의힘과 한 장관은 본인이 아닌 자녀의 문제는 사실상 알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만약 이게 그 서초동 일원에서 굉장히 널리 알려진 공개의 사실이었다면 경찰 세평에도 당연히 이 문제가 들어갔겠죠. 국수본부장 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알려진 상황이었었다면 저는 그냥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결정을 둘러싼 양측의 대치 전선은 잇따라 열리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내년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여당 일각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판론이 다시 고개를 드는 가운데 한 장관은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제 개인적으로는 좀 등판했으면 좋겠다. X세대의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이 나와서 기존의 586, 소위 운동권 세력, 이 세대들을 좀 쫙 물리치는 셋업이 돼 있기 때문에 등판만 하면 무슨 자리를 맡느냐 안 맡느냐를 떠나서 수도권 선거를 견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이 굉장히 많고요. 저와 무관한 일이고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 내용을 수습하기 위한 대책으로 비명계와 호남 의원들을 전면 배치하는 내용의 당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이끌어갈 사무총장은 친명계 조정식 의원이 유임됐는데 당장 비명계에서는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손여정 기자입니다. 검찰 기소와 비명계의 반발에 대규모 인적 쇄신을 고심해온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직 개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먼저 지명직 최고위원회는 호남 출신 비명계 송갑석 의원이, 정책위의장에는 삼선의 김민석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등 각종 구설에 올랐던 김의겸 대변인을 포함해 대변인단은 대거 교체됐고 이 대표 측근 그룹인 7인회 소속 의원도 모두 당직에서 물러난 반면 친문, 비명, 호남계 인사가 대신 자리를 채웠습니다. 민주당은 통합과 탕평, 안정을 고려한 인사라고 강조했고 신임 당직자들도 이제 총선 승리를 위해 할 말은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새로 인선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그런 다양한 생각을 대표에게 잘 전달을 하고 총선 승리의 길로 통합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인적 쇄신을 통해 사법 리스크 돌파구 마련에 나섰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비명계에서 그동안 교체를 요구한 사무총장에 친명계인 조정식 의원이 당내 안정과 화합을 이룰 적임자란 이유로 그대로 유임된 겁니다. 큰 폭의 당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의원들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라고 생각하실까요? 당직을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겠죠. 당장 비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 뜻과 달리 탕평과 통합, 안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인사라고 반발했습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말한 쇄신 노력이 결국 허구로 드러났다고 꼬집었고, 또 다른 비명계 의원도 이대로는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고 결국 이 대표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당직 개편을 고리로 대일 외교 비판 등 대여 공세를 강화하며 당내 리더십을 다지겠다는 계획이지만 개파 간 갈등의 골을 지울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백현동 개발 당시 인허가 알선 대가로 수십억 원을 챙기고 과거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부동산 개발업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백현동 특혜 의혹과 이 대표 사이에 접점을 찾으려던 검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이를 두고 이 대표는 검찰이 또 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나인 기자입니다.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피의자 가운데 첫 구속심사를 받은 부동산 개발업자 김모 씨. 검찰은 김 씨가 과거 이재명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김인섭 씨와 아주 가까웠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추가 혐의도 드러났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에게 어떻게 증언해달라 요청 받으신 거 있나요?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 관련 35억 수수 맞습니까? 김 씨는 지난 2020년 김인섭 씨와 공모해 과거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아시아 디벨로퍼의 용도 변경 같은 인허가를 해결해준 대가로 3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9년 경기지사가 된 이재명 대표의 요청을 받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비슷한 시기 김 씨가 경기도에 무선 통신 장비 납품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뒷돈 7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도 포착해 대가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재판 당시 이 대표와 김 씨가 나눈 통화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혐의를 다시 다져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위증 자체가 시행령상으로도 새로 게시할 수 있고 그리고 관련 사건으로도 수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KBS PD와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며 검사를 사칭한 공범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당시 김 씨도 취재 대상 중 한 명이었는데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 나선 이 대표가 거듭 관여를 부인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또 기소되자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이 대표는 해당 혐의에 대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내리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김 씨의 증언이 큰 변수가 되진 않았습니다. 또 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기초적인 사실은 좀 확인하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민주당 역시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진실을 말해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요구한 적 없고 딱히 유리한 증언을 해준 것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네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경찰에 출석해 12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마친 유 씨는 이번 일로 많은 사람에게 실망을 끼쳤고 그동안 자신의 일탈을 합리화해왔다면서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12시간 넘는 경찰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에 굳은 표정으로 선 유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면서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이런 자리에 서서 그동안 저를 사랑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 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깊이 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엔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했고 자신의 일탈이 남들에게 피해 주는 건 아니라고 합리화하였다며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조사에서 제가 밝힐 수 있는 사실들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런 식의 자기 합리화 속에서 그런 잘못된 늪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경찰은 유한 씨가 재작년 한 해에만 70여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4,400ml를 투약했다는 기록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넘겨받으면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지난해까지 합치면 2년간 프로포폴을 100차례 넘게 투약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달 유한 씨가 미국 여행을 마치고 입국한 직후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프로포폴뿐만 아니라 대마와 코카인, 케타민 등 마약류 4종류가 검출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프로포폴을 처방해준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 강남과 용산 일대 병의원, 그리고 유한 씨 집 2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어 병원 관계자와 매니저 등 주변인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경위와 다른 마약류 입수 경위, 그리고 공범이 있는지도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후 조만간 유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고모가 게임을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또 아파트 건설 현장에선 페인트 작업을 하던 인부들이 호흡 곤란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엄윤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울 용산의 빌라. 출동한 경찰이 현장 조사를 위해 건물로 들어가고 집안에서는 감식 작업이 한창입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중학교 1학년 A군이 함께 살던 고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게임을 못하게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없으니까 어린애들 매일 학교 데리고 다니고 진짜 부모보다 더 잘했어요, 엄마보다. A군은 발달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년 전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할머니와 고모의 돌봄을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A군이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체포 상태를 해제하고 불구속 상태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인부들이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페인트 작업을 하던 4명이 호흡곤란 증세로 쓰러진 건 저녁 7시 20분쯤. 맨홀 내부 도포 작업을 하다가 유독가스를 마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상가에 처박힌 차량. 그런데 차 뒷부분이 더 찌그러졌습니다. 정차해 있던 차를 뒤따라오던 시내버스가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상점으로 돌진한 겁니다. 피해 운전자와 버스 승객 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보행자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남 창원 장천부두에서는 계류 중이던 1,900톤짜리 고철 수집 선박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재산 피해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대검찰청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만든 작가가 기독교 복음 선교의 JMS 신도로 알려져 논란이 됐죠. 그러나 조형물을 만든 작가는 20년 넘게 JMS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는데요. YTN이 확보한 영상을 보니 해당 작가는 정명석 씨가 성범죄로 징역 10년형이 확정돼 복역하던 2015년에도 정 씨를 찬양하며 JMS 관련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의의 편에 서서 불의를 감시한다는 의미를 담은 대검찰청의 상징 조형물, 서 있는 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만든 A씨가 JMS의 신도로 총재 정명석 씨의 성폭행 범죄를 알면서도 옹호했다는 주장이 최근 제기돼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A 작가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JMS 활동은 1990년대까지만 했다며 2000년대 들어서는 건강이 나빠져 나가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 JMS 내부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2015년 3월 15일에 열린 JMS 총재 정명석 씨의 개인전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25일까지 첨보 정명석 작가의 작품이 전시 중입니다. 이 전시회 개막식에서 리본을 자르는 인물은 다름 아닌 A 작가. 본인 해명과 달리 21세기 들어서도 JMS 관련 활동을 이어갔던 겁니다. 당시 정명석 씨는 신도 성폭행으로 이미 수감돼 있던 상황. 그러나 A 작가는 정 씨를 찬양하는 듯한 발언도 내놓습니다. 정말 신기가 있는 그런 훌륭한 작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작품은 한마디로 진리와 사랑의 결정체로서 A 작가는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JMS 2인자로 불리는 이른바 J언니, 정모 목사는 총재인 정명석 씨와 거리를 두기 위해 애쓰는 모습입니다. 자신은 정명석 씨의 성비위를 말리려 했다고 주장하며 범죄 연관성을 차단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JMS 피해자들은 정 목사 역시 명백한 공범이라며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야 연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피해자한테는 열심히 하다 보면 뛰다 보면 괜찮아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범죄를 마치 자연스럽게 넘겨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은 최근 정 목사를 포함해 JMS 간부들을 추가로 입건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불을 지핀 JMS 파장이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 종교 집단 안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방조한 이들이 어디까지 수사받고 처벌에도 이를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윤경림 KT 대표이사 후보가 후보직에서 사퇴함에 따라 KT는 오늘 긴급 이사회를 열고 사후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사회에서는 윤 후보 사퇴에 따라 오는 31일 주주총회 이후 누가 대표이사 직무대리를 맡을지 논의될 예정인데 직제상 박종욱 경영기획부문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후보 사퇴가 확정됨에 따라 서창석 네트워크 부문장과 송경민 경영안정화 TF장의 사내이사 후보 자격도 자동 폐기됐습니다. 지난 연말에 했어야 할 임원 인사도 미뤄지면서 KT 내부는 매우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최근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지만 우리나라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긴축이 사실상 끝났다는 기대감과 함께 채권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대출금리가 계속해서 내릴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이후 우리나라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눈에 띄게 내렸습니다.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3주 만에 1%포인트 가까이 내렸습니다.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신용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1년물 금리도, 전세자금 대출의 지표인 은행채 2년물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의 대출금리 인하는 은행채 금리 하락 등 조달 비용 하락과 금융권의 상생 금융 확대에 따른 상품금리 인하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채권금리가 급격히 내린 데는 뒤바뀐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한몫했습니다. 애초 이번 달 빅스텝을 밟을 거란 전망이 나오며 채권 금리도 덩달아 오름세를 보였는데 실리콘밸리뱅크 파산의 여파로 예상보다 완화된 베이비 스텝을 취하며 오히려 금리가 하락했고 투자 수요가 몰린 겁니다. 이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못할 거라는 예상이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더 이상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확산되면서 채권에 투자 자금이 몰려서 채권 가격이 상승하니까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출 금리도 역시 당분간 계속 하락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미국과 유럽의 은행 위기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개별 은행의 위기가 금융권 전체의 유동성 문제로 확산할 경우 현금 확보를 위한 채권 투매가 다시 채권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분간 대출금리 하락세에도 여전히 금리 급등의 불안 요소가 남아있다는 게 시장의 판단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과거사나 독도 문제에 대한 기술에서 퇴행적 역사인식을 그대로 드러낼 경우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김세호 도쿄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의 이번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강제징용과 독도 영유권 등에 대한 서술입니다. 우선 강제징용과 관련해 강제 표현이 삭제된 교과서를 채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기조는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습니다. これらはいずれも強制労働に関する条約上の強制労働には該当しないものと考えておりまして、これらを強制労働と表現することは適切ではないと考えております。 한일 양국이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하고 정상회담에서 전면적인 관계 복원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역사인식 후퇴가 확인되는 셈입니다.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의 여론조사에서 이달 한일 정상회담을 평가한다는 응답이 63%였던 반면
한국의 강제동원 해법으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68%, 10명 중 7명에 달했습니다. 독도 영유권의 경우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의 불법 점거라는 왜곡된 표현을 더 많은 교과서에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초등학교 3, 4학년 교과서의 경우 지도로만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표시해왔는데 글로 서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일본 교과서 검정 발표에 일희일비할 사항은 아니라면서도 중대한 변화가 있다면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10여 년간 해온 입장이 나오는 것이면 전례에 비춰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통상 검정 결과가 발표되면 과거사 문제의 기술 악화에 대해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해왔습니다. 일본이 왜곡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한 초등학교 교과서 채택을 강행할 경우 한일 정상회담 이후 모처럼 조성된 관계 진전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도쿄에서 YTN 김재호입니다. 북한이 어제 또다시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의 한반도 전개를 겨냥한 도발로 보이는데요. 한미 해군은 북한의 도발 직후 예정됐던 연합 해상훈련을 펼쳤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동해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8번째 탄도미사일 발사인데 황해북도 중화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함경북도 길주 앞바다 무인도 알선 방향으로 각각 37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최고 고도 약 50km로 날아간 미사일이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EEZ 밖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전했습니다. 알섬에 대한 발사라는 것을 추정했을 때 정밀 타격 능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특히나 최근의 맥락으로 볼 때 새로운 전술핵 능력을 강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도발은 지난해 9월 로널드 레이건 함 이후 6개월 만에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미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에 대한 반발로 보입니다. 북한의 도발 직후 니미츠함을 포함한 미 제11항모 강습단은 제주 남방공해상에서 우리 해군과 연합 해상훈련을 펼쳤습니다. 미 측 니미츠함, 이지스 구축함 웨이니 메이어함, 디케이터함은 우리 해군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 구축함 최영함, 군수지원함 화천함과 함께 호송훈련과 방공전을 진행했습니다. What I can tell you is that the United States has deployable strategic assets at the ready on every day, and we can continue to deploy those assets. 니미츠함을 포함한 항모전단은 오늘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합니다. 최근 핵 어뢰 수중 폭발 시험 등 핵 탑재 플랫폼을 다변화하는 모습을 공개하면서 도발 수위를 높이는 북한이 미 항모 입항과 한미 연합 상륙훈련, 쌍용훈련 등을 빌미로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 있는 기독교계 사립학교인 커버넌트 스쿨에서 현지 시간 27일 오전 총격이 발생해 학생 3명이 숨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내슈빌시 경찰은 성명을 통해 총격범이 경찰과 교전했고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커버넌트 스쿨은 2001년에 설립됐으며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 약 200여 명이 재학 중입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사태 중심에 있는 권도영 테라폼네스 대표를 수사 중인 몬테네그로 검찰이 구금 30일 동안 신병 인도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권 대표를 수사 중인 하리스 샤보티치의 몬테네그로 포드리고차 지방검찰청 검사는 기소 후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30일 동안 신병이 인도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샤보티치 검사는 중요한 것은 위조 여권 사건이 첫 번째 순서라는 점이라며 이 사건에 대한 기소가 끝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송환 문제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검찰 수사권 축소 법 유효 결정 이후 어제 열린 국회 법사위에선 여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이에 열띤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이 한 장관의 사퇴와 사과를 요구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비리 덮기라며 반발했고 한 장관은 위장 탈당에 대해 오히려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검찰 독재, 검찰 왕국으로 전락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라고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상권분립 원칙과 국회의 입법권 그리고 사법부의 이런 판결을 존중해서 당장의 시행령 통치 이런 것들 다시 철회하고 법무부 장관이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국민에게 진심으로 전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이렇게 민주당이 집착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비리 덮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증으로 인해서 또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검찰에서는 민주당에서는 뭐 시행령을 원상 복귀해야 된다. 지금 뭐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입법권 과정에서 위장탈당 같은 위헌 위법이 명확하게 지정된 상황에서 사과는 제가 할 것이 아니라 이번 밀어붙이신 민주당 의원들께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의 한 국립대 음악 관련 학과에서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가혹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새내기 배움터에서 시작된 가혹행위가 수업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대학은 물론 교육부도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오리엔테이션 때 엘리베이터도 못 타게 하고 불도 안 들어오는 비상계단으로 다니게 했다. 후배들 군기 잡는 시간을 따로 만들어 놓고 녹음할까봐 전자기기를 방에 두고 오게 시켰다. 최근 대전 모 대학 인터넷 익명 게시판에 특정 학과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폭로글에는 낮은 학번 남자 후배들에게는 머리를 박게 하고 한 명에 소주 한 병씩 비우는 분위기도 조장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문제가 제기된 새내기 배움터는 지난 6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충남 아산의 한 리조트에서 진행됐습니다. 본인들은 타면서 정작 저학년인 친구들은 불도 안 들어오는 그 비상구 계단으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늦게 오면 늦게 온다고 뭐라 하고 그런 식의 갑질이 있었던 거죠. 가혹행위가 합창 수업 시간에도 이어졌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선배들이 한 명씩 세워 노래를 시킨 뒤 평가하고 사람을 조롱거리로 만들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런 취급을 당하면서까지 학교에 다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관련 녹음 파일을 확인한 결과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대답 소리가 작다며 소리치고 욕설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1, 2, 3학년들은 그냥 덜덜 떨고 앉아있는 그런 느낌이고 4학년들만 뒤에서 한 명씩 서서 못하는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소리 지르고 진짜 숨이 안 쉬어지고 진짜 온몸이 덜덜 떨리거든요. 학교 측은 논란이 확산하자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문제가 제기된 내용이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재학생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한 뒤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도 가해자 처벌을 해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기록을 삭제한 반포고등학교가 삭제 근거가 된 상담 일지를 공개했습니다. 일지에는 장난을 학폭으로 몰았다는 정군의 해명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 해명만 믿고 기록을 삭제한 건데 이렇게 해도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 현행 학폭 절차의 문제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9일 국회 현안 질의에서 반포고 교장은 정군이 반성하고 있어서 심의위원 9명이 만장일치로 기록 삭제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열기 전에 가장 그 아이를 잘 아는 학급 담임 교사 그리고 그 반에서 수업하는 교과 선생님들의 의견을 다 듣고 종합해서 의견서를 냈습니다. 새로 공개된 정군의 담임교사 상담 일지에는 정반대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이 너무 자주 찾아와 짜증을 냈던 게 발단이었다. 이 사건 이후 평소 허물없이 장난처럼 하던 말들을 모두 지속적인 학교 폭력으로 몰아 학폭위에 회부됐다.
피해자의 책임을 떠넘기며 반성하지 않는 정군의 말이 그대로 전학사유 파악이라는 이름으로 실렸습니다. 이후 있었던 두 차례 상담에서도 국어 점수 향상 방법과 수능 성적으로 합격 가능한 학과를 중점적으로 상담했을 뿐 학교 폭력에 대한 반성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졸업을 앞둔 1월 말 담임교사는 정군이 깊은 반성을 했다면서 삭제 신청 의견서를 냈습니다. 앞서 정순신 변호사 측은 학폭으로 인한 강제 전학이 아닌 거주지 이전 전학을 신청했다가 반려되기도 했습니다. 강제 전학은 학교장 신청으로 진행되지만 거주지 이전은 학생과 학부모가 신청하는 걸로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한편 서울대는 정시 전형 과정에서 정군의 학폭 사실을 확인하며 담임교사 의견서를 공문이 아닌 이메일로 받았는데 절차를 지킨 건지 의문입니다. 서울대는 규정상 징계 사항에 대해 감점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메일로만 중요 입시 서류를 주고받아도 되는 건지, 감점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맞는지. 정순신 청문회는 오는 31일 예정돼 있지만 정 변호사는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어서 과거사나 독도 문제에 대한 기술 변화에 따라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일본 교과서 검정 발표에 대한 질문에 오늘 발표되는 내용을 봐야 말할 수 있다면서도 일희일비할 사항은 아닐 것이란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대한 변화가 있다면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 10여 년간 해온 입장이 나오는 것이라면 전례에 비춰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인 니미츠함을 포함한 미 제11 항모 강습단이 오늘 오전 부산 작전기지로 입항한다고 밝혔습니다. 항모 강습단은 부산 입항에 앞서 어제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우리 해군의 세종대왕함, 최영함과 함께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하고 미 전략자산의 전개를 통해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됐습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 산업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K칩스법 등 법안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사위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어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6개 분야의 시설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의 K칩스법을 의결했습니다. 또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 개정안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도 통과했습니다. 다만 노란봉투법은 여야 이견 속에 심의가 보류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이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중국으로 왔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규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내 반도체 생산 활동에 제동을 건 미국의 규제 발표 직후 베이징에 도착한 삼성 이재용 회장. 중국 정부가 초청한 해외 기업인 교류 행사에 참석하면서도 자맹하듯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네, 올해 좀 참석하신 특별한 이유 있으신가요? 국경이 날씨가 너무 좋죠. 네, 날씨가 그렇다고 보폭이 좁거나 가볍진 않았습니다. 텐진에 있는 반도체 핵심 부품 공장을 점검하고 리창 총리를 비롯한 중국 신임 지도부와도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회장에 이어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중국을 찾습니다. 중국판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오 포럼에 참석하는 겁니다. 삼성은 중국 수저우와 시안에, SK 하이닉스는 다롄과 우시, 충칭 등의 반도체 공장을 두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술 통제에도 우리 기업은 최대 시장인 중국을 버릴 수 없고 중국도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바로 이런 공감대 속에 머리를 맞대고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本届年会的主题是不确定的世界，团结合作迎挑战，开放包容促发展。 미중 패권 경쟁 사이에 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수장들. 이번 중국 방문에 이어 다음 달엔 나란히 미국으로 건너갈 예정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어지는 무역 수지 적자로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조선업은 활황입니다. 선박에 따라서 많게는 5년치 일감까지 확보됐는데요. 선박 수주가 늘면서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전남 서남권의 최대 사업장 현대 3호 중공업의 조선소입니다. 육상과 해상 덕후에서 대형 선박 6척을 건조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적재 중량 30만 톤의 초대형 유조선도 보입니다. 무엇보다 우수한 품질의 안전한 선박을 건조해 고객님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현장 여건에도 대한민국 수출 천병으로서 K조선을 이끌고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현대 3호 중공업은 이미 3.7년 정도의 일감을 확보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요가 늘면서 LNG선은 5년치가 넘게 주문이 밀려 있습니다. 현대 3호 중공업에는 직영사원 4천여 명과 협력업체 사원 6천여 명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 12,000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한때 조선업 침체로 전문 기능 인력이 많이 현장을 떠나서 요즘은 근로자를 구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선박 주문량이 늘면서 현대 3호 중공업의 경영은 지난해 마침내 흑자 기조로 전환했습니다. 친환경선이라든지 이 환경 규제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저희가 생산하는 선박에 대한 어떤 성능의 차별화라든지 이런 생산 능력에 대한 차별화는 상당 부분 구축이 됐습니다. 제조업 강국 대한민국을 이끄는 쌍두마차 가운데 반도체는 주춤하고 있지만 조선업은 세계 1위를 탈환하고 다시 비상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겠다며 국내로 들어오는 고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는 공항에서 곧바로 체포됩니다. 전 씨는 뉴욕에서 출발한 비행편을 타고 오늘 새벽 5시 50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앞서 마약 투약 혐의로 전 씨를 입건한 경찰은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공항에서 즉시 집행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전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조사하게 됩니다. 최근 3년 사이 우리나라 난민 인정률은 1%를 겨우 웃돌아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민단체와 난민들은 난민 심사가 지금보다 더 까다로워질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아버지를 따라 이란에서 한국으로 온 김민혁 씨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면 종교 때문에 탄압을 받을까 두려워 난민 신청을 했다가 나이가 어려 종교적 가치관이 생기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차례 반려됐습니다. 이후 김 씨는 중학교 친구들의 국민청원과 시위에 힘입어 가까스로 난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 뭐 찬송가를 한번 불러봐라, 뭐 기도문을 외워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3시간가량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이 이런 질문들을 다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최근 3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난민 심사가 완료된 사례는 18,000여 건. 여기서 1%에 해당하는 300여 명만 난민으로 인정됐습니다. 나머지 99%는 김 씨처럼 험난한 과정을 거치고도 결국 난민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OECD 국가 최하위 수준의 난민 인정률입니다. 또 아예 심사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최근엔 강제 징집을 피해 한국으로 도망쳐온 러시아 남성들이 심사받을 자격을 얻지 못해 공항에서 숙식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재작년 12월엔 난민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다시 난민 인정 신청을 하면 지금은 횟수 제한 없이 재심사를 받는 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재심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심사부터 거치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적격 심사에서 신청자에게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판단할 때만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 법무부는 난민 심사 제도가 체류를 연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거라고 설명합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난민 신청자 대부분을 제도를 남용하는 사람으로 바라본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 법률안은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를 남용적인 신청자로 낙인찍고 거부해온 기존의 행정 관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신속히 난민들을 추방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난민법 개정안은 난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보다 신속히 추방하는 것에 집중한 계약이라고 비판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난민기구도 우려를 표시하는 가운데 난민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곧 논의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출범한 만큼 당정 협의를 강화하라고 당부하고 내년도 예산안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김형도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김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검증에 나서는데요. 청문회에서는 헌재 검수완박법 결정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여야 간 공방이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대학교 학내 식당을 방문해 식사의 질을 점검하는 등 본격적인 MZ세대의 민심 끌어안기에 나섭니다. 김 대표는 오늘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과 함께 경희대학교 식당을 방문해 학생들과 함께 식사하며 정부의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현장 점검할 계획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4.5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남 창녕과 경북 구미 지역을 돌며 당 소속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당직 개편을 발표한 이 대표가 곧장 4.5 재보선 지원 유세에 나서면서 당 내용 사태의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오늘 저녁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와 평가전을 갖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취임 이후 두 번째 경기인 이번 우루과이전은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 이후 약 넉 달 만에 갖는 리턴 매치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마잉주 전 타이완 총통이 국공내전 종료 이후 74년 만에 타이완 전현직 최고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마 전 총통이 일행을 이끌고 어제 오후 항공편으로 상하이에 도착했으며 난징으로 향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 타이완 판공실과 상하이시 당위원회 책임자들이 공항 영접을 나왔습니다. 마 전 총통은 이번 중국 방문 기간 난징, 우한, 창사, 충칭, 상하이 등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신화통신이 전했습니다. 마 전 총통은 장제스가 이끌던 국민당이 1949년 국공내전에서 패해 타이완으로 들어간 후 중국을 방문한 첫 번째 타이완 전직 최고 지도자가 됐습니다. 현직 타이완 총통이 중국을 방문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브라질의 한 학교에서 10대가 흉기를 휘둘러 교사 1명이 숨지고 학생 등 4명이 다쳤습니다. 브라질 매체 지원 등에 따르면 현재 시간 27일 오전 7시 20분쯤 상파울루주의 공립 토마지아 몬토르 학교의 교실에서 10대 학생이 수업 준비를 하던 71살의 교사를 뒤에서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는 학생들을 향해서 몇 차례 흉기를 더 휘둘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큰 상처를 입은 교사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다른 교사와 학생 등 4명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범인을 체포한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폭우와 지진 등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본 에콰도르에서 산사태로 최소 16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26일 오후 9시쯤 수도 키토에서 남쪽으로 315km 떨어진 알라우시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토사가 마을을 갑자기 덮치면서 주민 16명이 숨졌고 7명이 실종됐으며 다른 16명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도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온화한 전형적인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3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지만 여전히 공기 자체는 쌀쌀하고요. 한낮에는 16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날이 더 온화해지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대기질이 양호하지만 낮 동안 점차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됩니다. 오늘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 전북 지역은 종일, 대전과 대구는 오전 한때, 영서와 충북, 광주는 밤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대기질이 탁한 날이 많겠습니다. 호흡기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 자체는 맑겠습니다. 하지만 아침까지 중부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 지역에는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겠는데요. 중서부 지역에 이어서 그 밖의 내륙으로도 건조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은 3.3도, 대전은 1.2도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6도, 광주 18도, 대구는 19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날은 점점 더 따뜻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